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비 내리는 수요일 퇴근길인데요. 집으로 가시는 길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과연 우리 정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총선이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 지났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상황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내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도 앞두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여진 속에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고요. 총선에서 승리한 두 야당, 당권 대권을 두고서 내분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총선 이후 지도부 개편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여야 3당의 속사정을 오늘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이해찬 의원이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을 복당시키느냐, 복당시킨다면 시기는 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각 당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총선에서 이 무소속 당선자가 11명이죠. 그렇습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이 공천 탈락, 탈당, 무소속 당선 이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몇 명이 복당을 신청한 상태인가요? 일단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고 또 무소속 당선돼서 복당을 신청한 사람은 3명입니다. 네. 안상수 네. 그리고 윤상현, 유승민 당선자는 네. 이미 복당을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은 지역 구민의 의견을 좀 더 듣겠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는 복당 시에 좀 좋은 조건으로 가려고 네. 몸값 올리기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타이밍을 노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을 신청한 사람은 이해찬 의원, 이해찬 네. 당선자 1명이고요. 홍일학 당선자는 당초에 당 복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 입장에서는 아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에서요. 유승민, 윤상현 의원 각각 이제 다른 이유로 당을 나가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복당 문제를 푸는 거 좀 어려운 방정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최고위원회의가 네. 개최되기 직전에 마지막 회의에서 전원 복당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럴 당시만 해도 복당의 걸림돌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당내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복당 문제는 시도당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결정하기로 돼 있지만은 네. 이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경우에는 지도부가 와야 된 상태죠. 최고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태고 그렇죠. 5월 초나 돼야지 새로운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고 그 지도부 비대위가 구성이 될 상황이니까 아직 물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더라도 가장 걸림돌은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을 어떻게 네. 처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먼저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놓고 지금 개파마다 의원마다 갑론을박인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나요? 지금 거의 백가쟁명 수준으로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이자니까 또 여당의 공천 실패를 자인한 꼴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배신의 정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유승민 의원을 복당시키면은 당이 그 지적을 박차는 꼴이 돼버리는 네.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도 갈등 요소가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의 공천 배제로 촉발된 공천 파동 그리고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의석수도 지금 태부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복당시키면은 원내 일당으로 복귀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기류들을 반영해서 친박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배신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네. 유승민 의원 겨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양구 의원 공천 심사위원장 했던 이양구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 받아들이면은
새누리당이 이념 잡탕당이 된다. 그 당의 정체성 문제를 네. 또 계속 물고 늘어지고 격한 있습니다. 말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박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탈당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들은 공천 피해자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당이 잘못한 사람은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인이 잘못한 사람은 나중에 받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좀 아주 정치적 결단이 좀 힘드니까 네. 아예 전당대회를 치른 다음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네.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따지고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서둘러서 복당을 하게 되면은 지금 비박계에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또 비박계에 구심점이 생기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네. 그런 또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또 생각도 됩니다. 이게 셈법이 복잡하군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경우인데요. 윤상현 의원 문제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윤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세요?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는 또 공수가 약간 또 바뀌게 되는 경우 네, 있죠. 네. 비박계 중심으로는 먼저 윤상현 의원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네. 국민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 물론 자신은 당선됐지만은 그 막말 파문으로 인해서 전체 선거 구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네.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자기 반성을 하고 당 지도부는 그걸 기준으로 국민 상식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6사람은 피해자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윤상현 의원 경우에는 가해자의 측면이 좀 강한 것이 좀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복당은 그 유승민 의원의 복당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도 쉽게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하나하나 다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야당으로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아까 이제 한 명이 복당 신청을 했다. 바로 그 인물이 이해찬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당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해찬 의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대표에 의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당선 직후에 김종인 대표를 겨냥해서 그 정무적 판단으로 자신을 공천 배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네, 맞아요. 날을 세웠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복당 신청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는 듯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 된다라면은 김종인 대표하고는 날을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해찬 의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친노 자장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20대 국회에서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원내에서 보면은 그 이해찬 의원이 친노의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김종인 대표로서는 거꾸로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로서는 당분간은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를 좀 미룰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만약에 이해찬 의원을 먼저 새누리당이 보다 먼저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에 새누리당이 무소속 당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올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명분을 주는 게 되겠군요. 예, 시간을 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야당도 셈법이 복잡하네요. 자, 무소속 의원들이 이제 원소속 정당으로 복당하면 이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현실이 총선에서 형성된 의석 구도가 변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제2당이 됐는데 한석 차이죠. 근데 더 많은 사람이 복당할 수 있으니까 제1당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역학 구도가 바뀝니까? 일단 의석 분포가 당연히 바뀌게 되는 네. 거고요. 제일 당면한 문제는 개원 협상에서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네, 네. 또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네.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닥칠 겁니다. 특히 국회의장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의전서열 2위고 네.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각 당이 차지해야 된다. 자기 당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국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해야 된다. 혹은 여당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냥 무기명 투표로 하고 아. 제적 과반의 투표로
뽑기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 총선 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먼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네. 그리고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당에서 하자라고 이렇게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여당이 맡아야지 국정 운영에 좀 원활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또 만약에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면은 개원 당시 의석수는 제1당이 되니까 바뀌어 있죠. 그렇죠. 네. 새누리당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자기의 몫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어차피 투표로 가면은 지게 돼 있다. 야당 연합표에 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국회의장 자리를 포기를 하고 법사위원장이라든가 네. 이런 핵심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 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그 주장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수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수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수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전탄산수.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